금성과 지구는 너무 달라서 하루와 1년 중 어느 것이 더 길까와 같이 지구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질문이 금성에서는 완전히 말이 되는 질문입니다. 금성의 하루는 실제로 1년보다 더 길어요.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금성의 하루는 지구의 243일과 같고 1년은 약 225일 동안만 지속됩니다. 따라서 거의 매일이 생일인 셈이죠. 금성은 종종 지구의 사악한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하계에서 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죠. 하루 대 1년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면 금성의 태양은 서쪽에서 뜨지만 동쪽에서 지기 때문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두 행성의 몇 안 되는 유사점 중 하나는 크기예요. 하지만 금성과 지구가 태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시절을 상상해보세요. 금성은 과거에 파티의 중심지였어요. 나사 과학자들은 금성에서 액체 상태의 바다와 표면 온도 덕에 최대 20억 년 동안 생명체가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금성을 보면 극한의 기온과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로 인해 다른 이야기가 됐죠.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적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기, 위치, 성질이 있겠네요. 태양과의 거리와 내부 열이 금성과 지구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건 그렇고 예전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세 형제 행성이 있었어요. 금성, 지구, 화성이요. 오븐에 컵케이크 3개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컵케이크가 완전히 구워지면 오븐에서 꺼냅니다. 그중 하나는 한겨울에 열린 창문 앞에 놓았고 다른 하나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깨끗한 키친타월로 덮었고 마지막 하나는 실수로 잊어버리고 오븐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화성, 지구, 금성은 이 컵케이크들과 같아요. 화성은 너무 추워져서 먹을 수 없게 되었지만 지구는 수건이 행운의 컵케이크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전히 따뜻하고 모든 불쾌한 것들로부터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은 너무 뜨거워져서 먹을 수 없게 됐죠. 개발 측면에서 지구는 느리고 꾸준한 길을 걸으며 바다, 안정된 대기, 생물 다양성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금성은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바다가 증발했으며 온실가스에 올인했어요. 그 결과 금성은 7월에 눈사람보다 빨리 녹는 행성이 됐어요. 화성은 반대로 몇 초 만에 얼음 아이스 캔디로 변해버릴 거예요. 하지만 화성이 한때는 꽤 살기 좋은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이 예전에는 흐르는 강과 호수로 덮여 있었고 물 부족이 없었다고 믿어요. 오늘날에도 화성에는 오셔누스 보레알리스라는 바다, 즉 한때 바다였던 곳에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모든 물을 잃었어요. 현재 화성의 물 공급원은 극지방의 얼음과 암석의 광물 등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물의 1%만이 증발했고 99%는 여전히 붉은 행성에 갇혀 있다고 해요. 지구에도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얼음 극지방은 이해하기 쉽지만 물이 들어있는 암석은요? 간단합니다. 화성에는 적어도 4가지 유형의 수성 광물이 있어요. 실리콘, 산소로 이루어진 수성 점토가 있고 멋진 점은 황 기반의 수성 황산염인 마그네슘과 철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썩은 달걀 냄새를 떠올리셨겠지만 이는 단순한 유황이 아닌 황화수소의 전형적인 냄새입니다. 이러한 미네랄에는 화학 공식에 바로 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분이 함유된 실리카도 화학 공식에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과 유사한 조건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알팔파에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알팔파를 수확하면 순무나 상추와 같은 다른 작물의 성장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에서는 물을 구할 수 있지만 화성의 공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밝은 면을 본다면 화성 산소 현장 자원 활용 실험, 이하 목-C를 통해 화성에서 산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향후 임무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에너지원으로는 태양열, 풍력, 지열 에너지가 유망한 몇 가지 옵션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약한 햇빛과 먼지 폭풍으로 인해 화성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풍력과 지열 에너지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면 인간은 화성에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형제 행성을 비교해 볼게요. 화성과 지구에는 모두 달이 있고 화성은 심지어 2개의 달을 가지고 있지만 금성은 수성과 마찬가지로 달이 없습니다. 수성은 태양과의 근접성과 별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수성 궤도를 도는 달은 행성과 충돌하거나 태양 궤도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모두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금성 주변에 달이 없다는 건 과학자들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금성의 뜨거운 온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오늘날에도 금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생명체에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MIT의 연구에 따르면 19개의 아미노산이 금성과 같은 용액에서 한 달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일부지만 뜨거운 걸 좋아하기도 하네요. 또한 로켓랩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협력해서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우주선인 비너스 라이프 파인더를 금성 탐사 임무 수행을 위해 금성에 보내기로 했어요. 이 우주선은 자동 형광 네펠로미터라는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금성 대기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겁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2023년에 발사될 예정이었던 이 미션은 현재 2024년 12월로 미뤄져 2025년 5월에 금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미션의 목표는 금성 대기에서 유기화합물을 발견해 구름층에 거주 가능한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우주선은 광자 탐사선 순항 단계와 네펠로미터가 장착된 소형 대기 탐사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소형 탐사선은 금성 대기를 통과해서 구름 입자와 유기화합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020년에 과학자들은 금성에서 생명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화합물인 포스핀을 발견했다는 큰 발표를 했어요. 과학자들은 망원경이나 과거 탐사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성에서 받은 오래된 나사 데이터에 숨은 증거가 있다면 이 발견에 대해 더 많은 빛을 밝혀줄 수 있을 거예요. 금성에 포스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흥분과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망원경이나 새로운 우주 탐사선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만약 이 가스를 발견한다면 금성의 구름 속에서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포스핀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금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이 될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금성에 탐사선을 보내 포스핀을 직접 탐지하는 것이 포스핀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나사의 탐사에서 이미 포스핀을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재평가해서 간과된 포스핀 가스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있어요. 이건 또한 화합물이 수십 년 동안 금성 대기에 있었음을 암시해서 그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해석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검출된 가스의 정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탐사선의 오래된 데이터에도 금성의 포스핀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선이 금성을 탐사할 예정이지만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수십 년 전의 탐사 기록에 있을 수 있어요. 중력의 도움을 받은 몇 번의 비행을 포함해서 금성에는 이미 총 46번의 우주 임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성의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것은 베가 2호 미션의 일환이었고 1985년 6월이었습니다. 비너스 라이프 파인더가 무엇을 발견할지 기대해보자고요.